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이제 올해도 연말이 되어 가다 보니까 내년 경제 전망을 담고 있는 정부기관의 혹은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에도 부동산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을 뒤쫓아가는 남들에 따라서 올라가는 가격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그런 순서인데요. 혹시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고 그리고 문자로는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줄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그 재건축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오늘 나왔던 소식이 있었는데 이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진주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신반포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 현재 진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미리 예상하던 바고 네. 우리가 원래부터 이제 몇 개월 전에 발표됐던 게 임대주택 비율이 줄고 그리고 재건축 그 어떤 통합 건축을 통해 가지고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뭔가 사업성을 높이는 네. 그런 신호탄이 이제 터지면서부터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데다가 아주 중요한 법안이 17%에서 15%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서 조례에 의한다 이래갖고 인천 경기 쪽은 아예 없애는 곳도 있고요. 5%대로 개발하는 데도 있고 네. 7%대로 임대주택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게 지금 막 부셔졌다가 어쩔 바를 몰라서 그대로 가는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둘 수 없다 해가지고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좀 공격적인 이런 그 시의 어떤 그 자체의 어떤 행동들이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주의할 것들은 이렇게 이제 뭐 물레동 진주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갑자기 막 일어나서 투자를 또 잘못하시게 되면 거품 낀 투자를 또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신반포라든가 어떤 반포 쪽의 통합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신반포 한신사지구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거기는 이제 뭐 8차, 10차, 11차 이렇게 3, 4개 동을 합쳐가지고 한 2,000세대를 이렇게 잠원역 근처로 개발한다라 네. 이런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내년에 바뀔 법에 의해 가지고 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쪽에 자문하시는 분과 또 이제 그 조합장님이 되실 분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그 스마트한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잘 이끌어 나가는 바람에 지금 진행이 굉장히 빨리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신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그렇죠. 재건축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지금 좀 네.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뭐 법안이 바뀌면서 또 바뀔 내용들도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네. 재건축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뜬 소문이나 아니면 실제로 조합 그 어떤 본인들의 모임에 의해 가지고 뭐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업시행 인가를 낼 거야라고 얘기하고 1년 가는 현장이 있고 네. 뭐 관리처분 낼 거야 하고 뭐 3, 4년 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는 내용이냐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겠죠. 정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관리처분을 내는 건 가청산이라 진짜 내용이 안에 투자처럼 남아 있느냐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처분이 나고 나서는 진짜로 청산하기까지는 이전 고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중복 나고 나서 이전고시 1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청산을 할 때 남아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투자가 적기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시기로 봤을 때 내가 이거 15억에 샀는데 3억은 내가 프리미엄을 준 거냐? 그러면 나는 12억의 권리가액을 인정을 받고 중복 나고 나서 원래 가격이 15억, 3억에 대한 프리미엄을 뜬 18억까지 갈 수 있는 물건이냐? 이런 것들은 바람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 내가 12억에 샀는데 이거를 10억에 관리 처분이 됐는데 나중에 가격을 봤더니 15억이 명확하더라 그러면은 2억이 남는 게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 가지고요. 안에서 막 복작복작 그 지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투자 시기가 어디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자마자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있고 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현장마다 그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그때 그 지역마다 정해야 되는 거지 어느적인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대신에 거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사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관리 처분이 되게 되면 내 권리가액이 뚝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관리 처분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 정도 편견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재건축에 투자를 할 때는 시기도 중요하고 현재 사업의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매수한 금액의 프리미엄 가격, 즉 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재건축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시청자분도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구덕주공 2단지가 재건축 들어가는데요. 네, 2주는 했고요. 네, 근데 평형을 일단은 첫 번째는 정해놨는데 다시 기회가 또 있어요. 정확하게 할 기회가. 네. 그래서 24평하고 34평인데 어느 걸 하는 게 더 나은지 저희는 입주는 안 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용도로 이 고덕주공 2단지에 이 24평이 나은지 34평이 나은지 한번 저희가 네. 알아봐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단지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살진 않고 세줬다가요. 예, 예. 그냥 2주가 됐어요. 매입은 언제 하셨어요? 한 3년 넘었어요. 3년 전에. 매입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5억 3천. 권리가액 얼마 받으셨죠? 걸릴까는 뭔 뜻이에요? 지금 관리처분 나셔갖고 물건의 가치를 얼마 인정받으셨어요? 지금 가처분 그거는 상태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분담금은 얼마 내라 그러죠? 25평 할 때? 24평을 할 경우에는 한 24. 1억 얼마 돌려받고요. 예, 예. 34평을 들어갈 경우에는 한 4, 5천 정도 낸다고 그래요. 4, 5천 정도. 네. 자, 그렇습니다. 그 지금 5억 3천에서 본인이 이제 1억을 더 더하셔가지고 권리가액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 평당 얼마인 거죠? 정확하게는 안 정해져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한 2,100 얼마라고만 들었어요. 2,100이요? 네. 아, 예. 그렇습니다. 간땡이가 부었네요. 한마디로. 자, 조합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자, 경기 흐름에 의해 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분양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1,800, 2,000에 한 것도 워낙 주택이 부족하니까 하남이 옆에서 1,400에 분양을 하는데 1,700까지 올라가면서 1,800, 2,000짜리가 지금 분양이 미분양이 꾸역꾸역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2,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요. 사실은 뭐 지금 시장에서 뭐 하남시 저 밑에 하남시 말고 어디죠? 우리 위례 신도시가 1,800인데 내가 왜 1,800 이상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멍이 바로 옆에 강일지구나 하남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일 미운 지역이 이쪽 지역에서 봤을 땐 하남시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그 미사강변의 20지구 같은 경우도 그 하남 미사의 20지구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2,100만 원 얘기하면 얼척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시장을 일군 업체가 분명히 차고 들어가겠지만 조금
얼척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본인은 5억 3천을 사가지고 1억을 돌려받는다고는 얘기하셨는데 그건 분양이 잘 됐을 때 얘기고 아, 분양이 안 그래요? 되면 또 분담금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뭐 일단은 네. 그 시점에서 딱 바라봤을 때요. 네. 잘하면 2천만 원대가 씨알이가 먹힐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개퍼지고 4천만 원 시장 가고 있고요. 한강변 뭐 이제 5천 이상 되는 그런 그림으로 좀 자꾸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25평을 1억을 24평을 1억을 돌려받는다고 해가지고 돌려받아봤자 나중에 관리처분돼서 다시 오바이트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알고 계시고 24평형은 이 주변에서 별로 없어요. 아, 원래가. 그래요? 네네. 지금 하남도 다 30평대잖아요. 네. 이번에 마침 그 미사 20지구 거기가 좀 저렴한 저평이 나와가지고 투자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데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20평대가 조금 더 많이 부족하니까 투자로 간다 그러면 24평을 가되 지금 34평을 했을 때 5억 3천 투자를 했는데 2, 3천밖에 안 낸다 그러면은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본인이 혹시나 실거주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익금 대비 34평을 이렇게 초이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분담금이 많으면 네네. 근데 분담금이 많으면 어쨌든 적은 평형으로 가셔야 돼요. 차라리. 아, 근데 분담금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어쨌든 그 투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여기 주변에 이제 똑같이 다른 것들이랑 같이 네. 이주했다 같이 입주해오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뭐 네. 33평도 실거주 사람들이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둘 다 비슷한데요. 지금 투자형으로 완벽하게 가고 싶다, 빨리빨리 회전하고 싶고 네, 사는 사람이 맞아요. 수요자가 더 많고 싶다 그러면 24평형. 그렇지 아. 않으면은 34평인데 분담금이 적어서 현재 모습으로는 적어서 뭐 34평 둘 다 뭐 비슷해요 그냥. 아, 예, 그래요? 예. 그래도 빨리 회전되기 위해서는 24평을 가고 싶어요. 그 24평으로 가셔가지고 프리미엄 네. 많이 또 챙기시고 분담금을 매도 시기는 돌려받으니까 어떻게 가는 게 돈을 좋아요? 예? 매도 시기는? 매도 시기 네네. 지금 이제 이주 하셨잖아요. 예. 요거 관리 처분 나기 직전에 2년 정도 보유하신 거죠 지금. 네네. 아무 때나 파셔도 이거 1주택으로 돼 있어요? 비과세예요? 아니에요. 새 살아요. 새 살고 있어요. 아니 그 이 물건 시청자님의- 자체가 비과세냐 이거 1가구 1주택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아무 때나 파셔도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분위기 탄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원래는 끝까지 가져가서 입주하는 시기까지 봐도 되고 입주해가지고 팔아도 돼요? 입주해가지고 파실 거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관리 처분이 지금 났고 사업시행 인가가 이전에 났는데 지금 다른 주택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예. 네, 없으면 어떤 주택을 사셔도 나중에 산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1년 아, 거주하는 그래요? 조건으로. 네. 대신에 24평형 실입주해서 1년 더 사셔야 돼요. 준공 후에 2년 안에 입주해서 1년 거주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네네. 하시면 세테크하고 나중에 네. 산 주택까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24평이랑 지금 세 사는 돈이랑 지금 나와 있는 1억이랑 합쳐갖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네네. 어떤 수익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네네. 기회비용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아직도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렇죠? 네. 없어요. 워낙 재건축이라는 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네. 필요하고 네네. 세부적인 그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말미에 이 무료 네네. 세미나도 안내해 드릴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쪽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투데이 방송 청취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시청자님 분당에 사는 사랑합니다. 네. 네. 분당에 사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임해동에 한상아파트 30평하고 네. 임해 같은 단지 안에 건영아파트 49평을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오면서 뭐 판교도 그렇고 이래도 그래가지고 분당 신도시가 네.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계속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걱정이 돼서 매매 시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걸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두 개를 뭐 계속 떨어진다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정리해서 판교나 이대 신도시 한 38평 정도로 좀 이사를 생각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갖고 이 30평형과 49평형 그 둘 가운데 어떤 거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걸 좀 네. 알아봐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택을 비슷한 데도 두 개나 나누셨어요? 네, 그 같은 단지 안에 네. 한상 아파트는 30평을 하나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는 건영 아파트 49평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거주를 49평형을. 지금 그 한상 아파트 사신 지는 언제 되셨어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전에 사셨고, 건영 아파트는요? 한 8년 전에요. 아, 먼저 사셨네요. 둘 다 본인 명의세요? 네. 재테크를 조금 미스를 일으키셨네요. 어쨌든 좀 갈아타기 좀 하셨어야 되는데. 자, 네. 우선은 지역적으로 좀 지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아파트들이. 옆에 보시면 이제 판교 신도시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죠. 이렇게. 네. 판교역도 있고. 이쪽 지역이 뭐 전철역, 지금 분당선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위치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지역인데 안타까운 건 건영이 너무 커요. 49평이. 네. 그러니까 건영을 매도하시고 한상 아파트는 좀 가져가도 괜찮아요. 계속 앞으로 뭐 크게 네. 막 그 손해 보거나 그러지 않고 좀 가격이 많이 그래도 차고 올라갔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네, 한상은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건영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커서. 그러니까 건영은 지금 뭐 가져간다 그래서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보다 더. 지금 네. 시점에서는. 근데 네. 많은 기회비용을 여기다 묻어둘 필요는 없는 게 이제 강남의 재건축 투자 시장이 왔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금액 대비 뭐 전세금 대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의 여유분이 건영 아파트는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로 강남 쪽으로 입성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네. 그럼 한성은 좀 이게- 가져가셔도 돼요. 한상.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지금 그쪽 수사관 그 도로가 뭐 우회를 공원화를 만든다고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여기는 이야기. 그거 말고라도요, 판교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예, 네. 판교 신도시 때문에 밀려갖고 저 위에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야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그쪽 주변은 집값이 다 많이 올랐어요. 네. 49평형은 지금 계속 더디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걔는 뭐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슈가 와도 30평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보는데 40평대 같은 경우 이제는 이제 큰 평형 사고 돈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기대 심리도 빠졌고 실거주자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거주자들도 요즘은 38평형 요즘 지은 것들 방 4개짜리 이런 거로 또 많이 움직이시고 여기 또 이쪽은 38평형 아니 방 4개짜리 큰 게 또 적당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뭐 이슈라고 할 것도 없고 본인 입장에서는. 네, 시청자님. 예. 워낙 요즘에 아파트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평형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실제 거주하는데 불편함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큰 평형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큰 평형을 먼저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네, 시청자님의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예. 저도 이제 양천구 신정동에 네.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 매매 시점을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아파트의 이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양천구 신정동 세양 청마루 2차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네. 신하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예. 요거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세로 내놓고 있어요. 제 전세? 딸이 서울에 직장이 있었는데 예.
시집을 갔어요, 지방으로. 아.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필요 없어서. 근데 이제 전세가가 막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다 그래요. 예, 매매가하고 비슷해서 예. 차제에 매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도움을 받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네. 그 지금 신정동에 있는 거 청마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 네, 세양 세양 청마루 2차. 네, 청마로 2차. 네네. 자, 세양 청마로 2차. 신정 세양 청마로 2차. 찾았습니다. 아, 여기가 신정 차량 사업소에 있는데 이쪽에 요거 네네. 지금 매가는 얼마 정도에 매입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입주는 2008년에 했는데요. 지금 한 3억 6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네. 뭐 계속 전세 비율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실수요자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예. 전세가가 높아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약간 그 실속주의 아파트예요. 예. 단장은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본인이 이제 좀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러면 그 지금 연배가 좀 많이 나이가 좀 많이 되셨나요? 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아이를 위해서 사놨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혼해서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서울 아파트가 필요가 없어졌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세를 이미 놓고 계신데 원금은 거의 다 빼셨나요? 이제 아니요, 지금 12월 한 말일쯤 예. 이사를 딴 데로 옮기시려고 하나 봐요, 세입자가.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매입한 가격하고 이거 이제 전세 가격하고 전세를 놓아가지고 전세를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옛날에 예. 전세 놓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들어봐서 세테크 차원에서 팔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는 지금 방송상으로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것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네. 지금 이제 그 주상복합이라서 가격대가 저렴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전세를 놓고 나머지 돈을 세테크를 다른 데다 재테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원래 네. 전세가 얼마였죠? 지금 2억 5천요. 지금 전세는요? 지금 한 3억 천쯤 한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전세를 놓고 얘를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네네. 전세를 놓고 제 전세를 놓고 그 나머지 비용을 또 투자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아주 가치가 있으니까 아직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나중에 매도해도 되니까 예, 그렇게 투자해 놓으시면 될 건데 투자하실 때는 세테크 상담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예. 일단 그 따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이 신정동이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 말은 즉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유하고 있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은 문자로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은 5338님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60대 퇴직자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은 8억 원 정도 자금이 생기는데 실거주용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동시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실거주용과 월세를 동시에 어떻게 투자한다는 말씀인지 저는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아마 다세대 투자, 네. 그러니까 동시 투자라는 건 두 개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8억 원을 나눠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도 입주를 좀 하고 나머지로 투자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원래 보통 요즘 투룸들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시기에는 전용들이 작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절반은 재투자 입주를 하면서 전용이 보통 한 18평이면 노후 세대분들이 좀 사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입주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개발이 돼서 내가 깔고 앉아 있어도 돈이 되는 곳 이런 곳들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세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러면 실거주 목적으로도 거주하는 곳들을 안전하게 있으면서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 보통 7억에서 8억 갖고 계셔가지고 퇴직
입금을 미리미리 정산하신 분들은 돈이 사실 좀 많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애들도 커야 되는데 그러면 계열사로 회사로 생활비 버는 거 조금씩 이렇게 벌면서 월세는 월세대로 따로 받고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방송상 시간이 좀 짧아서 네. 설명 못 드리고 세미나 때 오시면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는 일단은 가능하다. 다만 어떤 매물인지는 무료 세미나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고요. 10월 24일 토요일과 26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매물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매물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총 3개의 매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매물 정보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총 3개의 매물 가운데 먼저 김원준 팀장의 매물부터 소개 받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초소액, 초역세권이면서 두산그룹의 동현수 사장과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님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중구의 중구 신당동 매물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이면서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 지금이나 앞으로나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미래에 더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중구 신당동의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구에 위치한 신당동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손은경 이사는 2개의 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우리가 투자할 곳을 찾을 때는 향후에 적어도 20-30년 이상 꾸준하게 수요가 넘치고 그다음에 개발이 완료가 돼서 향후에 그런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강남 특집입니다. 강남에 있는 대치동과 개포동에 있는 매물을 소개할 텐데요. 이것은 지금 그 부동산 이슈의 가장 크죠. 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난과 그다음에 임대가, 매매가 상승이 지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뿐더러 더욱이 교육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과연 어떤 매물인지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오늘 강남 특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째는 국내 최고의 교육타운이죠. 교육타운으로서의
교육 차원으로서의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또 직장인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요. 여러분들 저금리 시대에 바로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향후의 시세 차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바로 추천 매물이고요. 더욱이 이 대치동 하면 명문 학군과 사교육의 1번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교육 관련된 임차 수요죠. 그래서 학생들과 그다음에 강사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더욱이 또 가까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또 업무지구가 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는 그 본격적인 그 강남 재건축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강남의 재건축하면 여러분들 개포지구를 생각을 하실 텐데 개포지구뿐만 아니라 대치동 자체에도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마 아파트나 미도, 성경 아파트들 이런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미 재건축이 완료가 됐죠. 완료된 그 대치 청실, 이제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분양가, 2년 전의 분양가보다 무려 4억 원 이상이 지금 가격이 올라 있다는 점이고요. 더욱이 지난 8월에 그 대치 국제 아파트죠. 이제 대치 SKB라고 하는데요. 벌써 몇 달 안 된 사이에 벌써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올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치동의 미래 가치를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 산업의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치동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어울려서 글로벌한 강남으로서 한전부지 개발을 통한,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것, 바로 대치동입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은 학군 좋고 그리고 직장 여건 좋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식들 모두 좋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주변의 입지 여건도 좋아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치동, 강남의 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강남 원래 그 도로망이나 네. 전철망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걸어서 가까운 전철역 분당선입니다. 한티역인데요. 도보 5분 정도 가시면 되고요. 자, 이 분당선은 아래로 도곡역이 있는데 도곡역은 3호선 환승이 가능하고 또 위로는 선릉역, 선정릉역, 강남구청역, 2호선, 9호선, 7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전철 노선망 좋지요. 또 도로망 좋다라는 거. 자, 바로 위쪽에는 테헤란로가 지나가고요. 오른쪽으로는 영동대로와 동부가선도로가 지나갑니다. 남측에는 강남 순환로와 양재대로가 지나가고요. 또 좌측에는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주요 도로망이 그냥 격자형으로 지나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특히 또 주변에 그 녹지 공간이죠. 우리가 이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 탄천이라든가 양재천, 그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정릉이 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 공간을 또 충분히 많고요. 더욱이 학군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문 학군들, 도곡초등학교, 대도초등학교, 역삼중학교, 단대부고, 휘문고 등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또 좋은 학교들이 포진해 있고요. 더욱이 이 주변에 업무지구가 굉장히 또 핵심적으로 많게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받쳐주는 곳입니다. 네, 그만큼 살기 편한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투자 목적을 생각했을 때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개발 호재, 강남구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치동, 바로 삼성동 바로 아래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준비되고 있죠. 이것이 한전부지 개발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데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현대차에 요구한 그 계획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현대차에서 지난달에 그 공공성 강화를 좀 더 넣어서 또 높이는 좀 낮추긴 하지만 이 공공성 강화를 공연장 등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다시 그 보완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보완된 계획을 검토를 해서 빠르게 그 사업에 대한 인가를 해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2017년 내에는 그 착공을 할 것이고 이곳에는 무려 2만 명 이상의 그 상주 직원들이죠.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대 관련돼 있는 약 30개 계열사의 직원들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큰 파급 효과를 줄 것이고요. 더욱이 이곳에 또 GTX, 그 수도권 광역급백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 일산, 동탄, 군포, 금정까지 연결되는 바로 서울 서부권의 핵심 철도망이 또 생기게 될 것이고요. 더욱이 그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내에는 또 KTX 수소 역세권 개발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또 옆에 바로 수소 문정지구죠. 우리가 문정 도시개발지구라고 하는 문정 법초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가 어울린 약 60만 평 규모의 또 개발이 또 준비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대치동 바로 아래는 개포지구입니다. 개포 재건축 단지 무려 약 2만 세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저층 단지만 해도 12,000세대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이 됨으로써 주변에 그 임대가라든가 매매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준공이 내년 3월인데요. 자,
그 대지 건물이 들어서는 그 땅은요 북측과 서측으로 6m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1층에 주차장 진입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바로 현관 앞에 딱 가면 보안문과 CCTV가 있으니까 굉장히 보안성 강화가 돼 있고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층수는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내부로 딱 들어가시면은 에어컨과 그다음에 뭐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임대 놓으시기 굉장히 좋은 입지일 것이고요. 더욱이 그 강남에 걸맞게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하기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더욱이 향후에는 전문 임대 건물 관리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임대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매매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로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투자금은 약 5천에서 4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월세로 보통 원룸들을 많이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수익률 환산했을 때 약 7% 이상, 강남에서는 7% 이상의 수익률을 일반 매매로 사실 수 없다라는 것 명심해 보십시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이것도 준공 지금 뭐 거의 골조가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네. 있긴 하지만 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변 입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인이 꼭 도보로 걸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매물입니다. 중구 신당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 마찬가지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네요.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과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중구 자체가 그 관광지면서 상권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약 3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30%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다세대 주택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희소성 자체는 황금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고 나오실 때 쉽게 더 팔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다세대 주택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역시 팔고 수익을 손에 쥐셔야 이제 이게 진짜 수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다양한 대학가들이 있습니다. 자, 대학가들이 많은 만큼 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정 수요와 또 주변에 이제 상권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수요, 그리고 교통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양한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자, 이곳 중구 신당동. 하지만 중구 자체에 다양한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덕수궁과 숭례문,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라든가 다양한 관광지로서 활용할 만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요와 함께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광객 수요도 누릴 수 있고 주변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의 수요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교통이라든지 입지 여건은 어떨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일단 제 사무실 자체가 강남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신당동을 방문을 할 때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하철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중구 신당역에서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 되겠고요. 5호선과 6호선 다니는 청구역까지 5분 정도 거리, 그리고 동묘암역은 약 12분 거리 되겠고요. 2호선, 4호선, 5호선 다니는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지인 만큼 버스편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강남권까지 버스 한번 타서 딱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교통편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 신당동 지금 현재 매물에서 큰 길만 건너가면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실만한 뭐 그런 이제 거리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상권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지금 이 매물에서도 바로 앞쪽에도 다양한 상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상권 인프라 확실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권 인프라가 확실하다는 거는 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수요 계속 꾸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도 주변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학들 정말 많습니다. 자, 뭐 고려대, 동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카톨릭대, 한성대 등 그 이제 이외에 이제 성균관대나 이화여대 등 다양한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현재 자제분들이 이쪽 대학에 진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곳을 한번 매입을 하셔서 나중에 자녀분들이 대학에 가실 때 이쪽에서 실제 거주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원준 팀장도 직접 걸어 다니는 지역입니다.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통이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투자 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개발 호재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곳은 계속 관광에 대한 거를 일단 계속 꾸준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상당히 이제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네. 자, 그런 만큼 관광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수요도 꾸준한데요. 자, 상인들이 약 10만 명이 넘는 상인들이 연 매출만 해서 약 조 단위로 연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곳 정말 큰 현금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금이 흐른다는 거는 이 지역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이곳 관광지인 만큼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는 만큼 자, 앞으로 이 지역 의료 이제 외국인 관광객층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경에 약수, 청구, 신당 고밀도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 중구 충무로의 신세계 본점을 통해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올해 초에는 좀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도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발전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중구 신당동에 있는 두산타워, 지금 매물 위치에서 약 15분 정도가 걸리겠는데요. 자, 이곳에서도 자, 두산그룹에서 동현수 사장 역시 두산타워를 통해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대기업들에서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자, 궁극적으로 큰 투자 이제 차익으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수요가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수요까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지 건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곳 세계동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 역시 다양한 동을 이제 한꺼번에 크게 들어설 경우 더 큰 메리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먼저 우선 눈에 띄게 되겠고요.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하는 만큼 나중에 팔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황금성, 나중에 팔고 나왔을 때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문관리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내구 연연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외부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큰 현금을 손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물 이제 CCTV와 세이프티 도어,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겠고요. 자, 상인들의 그런 월세 수요 맞추기 위해서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2억입니다. 전세 금액은 약 1억 8천 정도를 예상을 해서요. 실제 투자 금액 2천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천 정도의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자, 안전성 면에서는 앞에서 손은경 이사님이 소개해 주신 강남권을 이제 저 추천을 드리겠지만 이 지역 소액으로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천만 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매물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매물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현재 아직은 골조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 3월 정도 이제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현재 이곳 방문을 하셔서 이제 도면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강남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은 소액으로 이제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본인의 투자 금액에 맞추셔서 자, 이제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찾아오셔서 그 현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매물 만나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개포동. 여러분들 머릿속에 재건축 생각나시죠? 바로 재건축 이주 수요인데요. 네.
지금 개포동의 재건축 이주 수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면서 개포동 인구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굉장한 전세난과 또 매매가 상승을 가지고 오는데요. 내가 보통 이 세미나나 이런 데 상담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그 새롭게 입주가 시작되면 혹시라도 그 내가 산 매물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추천 매물들은 그런 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지금 현재 소개시켜드린 추천 매물과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보통 30평대, 20평대 이제 10억대가 넘었고 평당가가 4천만 원 이상 지금 분양가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요층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대체 수요인 그 빌라의 매매가나 임대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재건축의 이주 수요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집값이 동반 상승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본 매물 특성입니다. 넓은 안방과 그 다음에 차별화된 건물인데요. 보통 12평 건물, 보통 투룸이 12평 정도 보통 신축 건물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본 매물에 약 14평 이상 되는 그런 평수에 더군다나 야외 발코니까지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작은 평수들은 이런 발코니도 안 들어가는데 특별히 또 야외 발코니까지 또 겸비가 되고요. 또 내부 특성이 일반 뭐 벽지나 이런 것들이 아닌 안티스타코 도장이라든가 또 주방에도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임대하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물건이라고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 선분양의 메리트, 그다음에 높은 전세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선분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또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 또 네. 임대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게 마지막 장점입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안방이 매우 넓다고 합니다. 주변 입지 여건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강남 개포동도 바로 그 강남권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프라 굉장히 좋은데요. 전철 찾으신다면 매봉역이죠. 3호선 매봉역이 도보로 한 8분 정도 되고요. 자, 전철 이용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 바로 1분 거리에 버스 정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시면은 양재역, 강남역, 그다음 매봉역, 도보 차량으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접근할 수 있고요. 자, 또 주변에 굉장히 도로망 잘 갖춰 있죠. 뭐 강남대로라든가 남부순환로, 뭐 경부고속도로의 서초 IC, 양재 IC 굉장히 도로망도 좋기 때문에 뭐 강남 권역뿐만 아니라 시외 굉장히 이동하시기 편리하고요. 더욱이 여기는 또 굉장히 녹지 공간이 더 풍부하죠. 우리가 양재천 도보 1분이면 가능하고요. 자, 달토공원, 구룡산, 대모산 주변에 그린으로서 이렇게 휩싸여 있을 정도로 녹지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또 양재동에 대형마트죠. 하나라마트가 있고요. 또 특히 옆에는 또 그 구룡터널과 외봉터널이 있기 때문에 도심권뿐만 아니라 외곽으로도 굉장히 이동하기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학군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대치동 학군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군이 형성돼 있어서 그다음에 학군으로 인한 그런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마지막 장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변 입지 여건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가 필요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주변의 개발 호재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양재 IC 인근에 있는 양재 R&D 특화지구인데요. 그 서울시에서 장기 계획으로 더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벌써 이달부터는 삼성 R&D 센터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함으로써 약 10,000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영향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또 맞은편에는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죠. 약 3만 평 규모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합 유통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개포동의 재건축, 개포 재건축인데요. 지난 9월 30일 날 개포 3단지에 관리처분 인가가 남으로써 약 1,700세대 가까운 이주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할 것이고요. 또 개포 시형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1단지, 4단지 약 8,000세대도 2, 3년 안에 이주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주로 인한 주변에 그 큰 영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개포동에 구룡마을이 있는데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죠. 이 구룡마을도 주거와 상업과 의료가 어우러진 그런 복합단지로 개방될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개포동에서 바로 옆이 또 수서동인데요.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그 문정 법도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와 어울려진 또 복합 유통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지구로서의 향후에 직장인 임대 수요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포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 팔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물은 어떻습니까?
네, 자 1층에서 딱 보시면은 이제 1층에 주차장이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보안키를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CCTV가 탁 또 들어오는 외부인들도 감시를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시면 3층입니다. 3층 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시면 천장 시스템 에어컨이 또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주방에는 전기 쿡탑 유가 가스레인지 유가 준비가 돼 있고 또 3도어의 냉장고가 또 빌트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대 놓으시기 좋고 또 유명 브랜드 싱크대 그래서 또 벽지가 아닌 또 안티스타코 도장에 돌 느낌을 주고요. 또 오른쪽으로 딱 보시면 또 야외 발코니가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겠습니다. 네, 가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인데요. 전세는 약 3억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인 소액 투자가 가능하실 거고, 자, 그다음에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로 이자 감안했을 때는 약 8% 이상 굉장히 강남에서 볼 수 없는 고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도 이제 공사 준공 시기가 이제 뭐 한 달여 남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실 때 자기의 계획을 꼼꼼히 잘 세우셔야 됩니다. 언제 시점에 내가 그 수익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을 꼭 짚어보고 들어가십시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매물 소개를 도와주신 이 손은경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죠. 자,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고요. 돌아오는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개의 매물을 전해드렸고,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주 팀장과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고, 내일은 가가호호 부동산연구소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